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1편 코골이가 무엇인가요를 시작으로 약 70여 편의 유튜브를 제작하는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재주가 부족해서 재미있게 못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겪는 수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댓글 중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자는 자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면 똑바로 주무시는 것이 제일 건강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옆으로 잠을 자는 것은 차선책이며 똑바로 누울 때 숨이 막히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비만 관리, 환경 개선 및 양압기 사용, 기도 확장기 사용 및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대뇌가 잠을 자다가 일시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날 때 기억장치, 즉 저장장치에서 정리되던 정보가 대뇌의 의식 세계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안 꾸려면, 즉 꿈을 꾸되 기억나지 않게 하려면 잠을 깨우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긴장감,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 정서적인 문제, 수면 호흡장애, 수면 중 운동장애, 호르몬 변화 및 수면 환경 등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맞아요. 가히 눌리는 현상이에요. 꿈은 주로 꿈수면 혹은 렘수면이라고 하는 잠의 단계에서 주로 꾸는데 꿈수면의 특징이 뇌는 자고 있고 기억장치는 활성화되어 정보를 저장하고 몸의 근육은 모두 마비될 정도로 이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렘수면 때 갑자기 깨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가위 눌리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바로 누워 자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자는 동안 구강호흡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코가 막히는 경우,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 수면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수면 호흡장애가 있을 때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빨리 배출하기 위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는 등산할 때 정상에서 숨이 차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개개인마다 원인이 달라 코와 목의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해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개인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적게 자면 몸에서 일정 기간은 버티지만 한계치를 넘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적게 잔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녁잠을 확보하고 생활하고 여의치 않으면 쪽잠을 자서 잠의 욕구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리듬을 유지하는 데는 잠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잠자는 시간 약 2시간 전에 잠잘 준비를 하고 이후에 잠이 오면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피곤한 날은 일찍 잠이 오고 피곤하지 않은 날은 늦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잠은 규칙적으로 잘 때 생체 리듬이 고정되며 몸의 컨디션이 유지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잠의 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는 본인 생체 리듬상에 잠자는 시간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30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상이 되면 원인을 파악하고 조절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잠드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압기 및 마스크는 다 수입품입니다. 주로 서양인 표준 코 모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콧대 부분이 눌리는 것은 마스크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질문자의 코 모양과 맞지 않는 마스크 모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받고 임대한 곳에 문의하시면 마스크는 연도별로 보험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깨서 반수면, 반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사건수면이라고 합니다. 잠을 깨우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인은 다양해서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한 후 확인하여 다양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및 호흡장애에 대한 수술 혹은 기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철분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30% 정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70% 정도 됩니다. 철분 부족에 의해 생기는 경우는 철분 조절과 시간이 지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의 경우는 평생 지속되어 약물로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면 약을 먹지 않고 지내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과 주기적 하지운동 증후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잠을 자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자다가 깬 중간에 또는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낮의 경우에도 다리 떨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구강호흡이 일어나면 점막이 마르게 되고 자주 깨게 되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대부분 양압기 압력이 맞지 않든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턱끈이나 테이프, 반창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 입을 전체 봉하는 것은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잠을 자꾸 깨우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어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안에 공기가 머무르게 되어 침을 삼킬 때 공기를 삼킴으로써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점에서 반창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입이 벌어지지 않아야 양압기 압력과 코로 숨쉬는 습관이 훈련된 것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는 특집을 마치며 몇 마디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홍 박사의 수면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20여 년의 수면의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해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가며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